도견우는 유명한 검객 가문의 문제아로 혼자서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가 이전 생에서 세계를 파괴했던 가장 강력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는 그녀와 동료가 되어 가장 강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게임의 한 나쁜 결말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이 게임에서 소녀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며 절망에 빠진 세계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세계의 중간 보스인 재앙의 마녀 연하넬은 그녀를 죽이는데 실패한 시나리오에서 모든 존재를 소멸시키고 나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창한 봄날의 평범한 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5학년 초등학교 반에서 교사는 새로운 학생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새로운 반 친구가 미묘한 푸른 빛을 띠고 있으며 둥근 토끼 꼬리와 길게 늘어진 토끼 귀를 머리에 높이 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연하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 새로운 반 친구를 관찰하고 그녀가 독서, 음악 듣기, 드라마 감상 등의 취미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 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스텔지아에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 서 있는 이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서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표현했을 때 그는 마녀가 이렇게 썩은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 낫다 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재앙의 마녀가 자신의 앞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중간 보스인 연하넬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브하츠는 우리 주인공이 과거 생에서 즐기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최고의 헌터가 되기를 꿈꾸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로 싸우는 영혼의 견습생 강한올이 주인공입니다. 이 학교 액션 RPG 게임은 대재앙 후 200년이 지난 세계를 배경으로 과학과 마법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몬스터와 사냥꾼들이 등장합니다. 사냥꾼이 되기 위해 주인공은 교육도시의 중강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여러 상황을 겪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전형적인 청소년 학교 생활 줄거리처럼 보였지만 게임에는 무려 44개의 엔딩이 있었고 대부분은 세계 붕괴 시나리오였습니다. 브레이브하어트에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검사 캐릭터로 절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완전히 쓸모없고 짜증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도망치고 미움을 모르는 순진한 소년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조차 자신을 방어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좌절하는 울보였습니다. 주인공의 파티에게 골칫덩어리였던 그 캐릭터가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신성한 검술 예술의 토끼 공작 헬의 주인공은 자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캐릭터로 환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그 위험한 캐릭터와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책상 밑에서 울면서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울면서 그는 수줍게 서 있는 연하넬을 봅니다. 게임에서 재앙의 마녀가 된 하넬은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것처럼 보이는 캐릭터로 태어날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으며 아이오레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의 애정도 받지 못해 외롭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나 재해와 변이된 DNA로 태어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A의 외모와 DNA가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지만 하넬을 버리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넬이 재앙의 마녀가 된 이유를 이해하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몰락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하넬을 재앙이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런 방법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옆에 앉고 싶은 반 친구를 선택하라고 지시하고 친구가 동의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지시로 인해 그는 하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는 하넬의 불행한 상황과 환경이 그녀가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게임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그의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악당들 중 연하넬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하넬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는 생각에 바쁘면서 그녀에게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더듬거리며 그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게임 스토리가 시작되기까지 5년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에 연한우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그녀 옆에 의자를 잡고 앉아 미소를 지으며 오늘부터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가 될 것이며 자신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을 듀크 키누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키누는 중간 보스의 어린 시절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그녀가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을 보며 어떻게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었고 그는 당황하여 너무 오래 쳐다본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자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너무 많은 생각을 멈추고 그냥 집에 오라고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은 꼬리를 보고 그녀가 더듬거리며 자신을 부르자 그는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왜 자기 옆에 앉았냐고 물었고 그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에 놀라며 왜 친구가 되고 싶은지 수줍게 물었고 그는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귀가 쫑긋한 것을 보고 그는 그녀가 왜 자신과 같은 유명한 검술 가문 출신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슬퍼 보이는 것을 보며 그는 갑자기 몽실 이라고 외치며 그녀가 자신이 키우던 토끼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몸을 떨며 얼굴이 붉어져 자신이 토끼가 아니라고 외쳤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를 화나게 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즉시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 더듬거리며 내일 보자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화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잠시 후 길을 걸으면서 그는 자신이 게임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상태창을 볼 수 없는지 궁금해하며 뒤를 돌아보며 상태창을 외쳤습니다. 갑자기 시스템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는 더 자세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듀크 후의 능력이 꽤 인상적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체력 37, 근력 34, 지구력 32, 민첩성 43, MAA 30, 운 25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실제로 꽤 좋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는 키누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도 왜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이전 생애보다 훨씬 나은 새 출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저택에 도착하여 들어가면서 "저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집의 여주인이 그를 맞이하며 학교가 어땠는지 물었고 그는 여주인을 보고 놀라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과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며 게임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그저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조언하며 검술훈련 아카데미에 가기 전에 간식을 준비할 테니 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면서 듀크 후노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짐승왕 스타일을 완전히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의 명망 높은 검술 가문을 대표하는 기술로 모든 짐승을 지배하는 사자처럼 칼끝에 집중된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키누를 최고의 검객으로 만든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몽실이라는 수컷 토끼를 불렀고
가까이 다가가 토끼를 우리에서 꺼냈습니다. 몽실이 한우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짐승왕 스타일을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훈련실에서 그는 주위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검술 훈련이 여러 도시에서 운영되며 가족 외부 사람들이 일반 검술을 배우지 않고 짐승왕 스타일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 아카데미에 참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번개꽃으로 알려진 두한 두 가족의 검신을 보았고 2년 선배로 현재 두 가족의 모든 자녀 중 가장 유망한 천재였습니다. 게임에서 시아는 졸업 후 가장 강력한 검객이 되어 듀크 헌의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그는 왜 시안이 그곳에 있는지 궁금했지만 두 가족의 검술 훈련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그녀가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그녀를 자주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셔츠를 벗고 짐승왕 스타일 연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훈련 검을 잡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짐승왕 스타일의 첫 번째 형태를 실행하고 10번 반복할 때까지 세었습니다. 그는 시안이 자신의 연습에 감명을 받을지 궁금해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운동의 땀과 재미를 즐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 아이가 누구냐고 조롱조롱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롱하며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은 토끼가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지 놀리며 물었습니다. 그는 우준홍이 먹으면서 정말 토끼가 연습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윤농은 그가 왜 그렇게 일찍 왔는지 물었고 왕오는 그가 실제 싸움에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한 마리의 토끼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 세 명의 똑같은 삼둥이가 게임에서 케르베로스라는 엑스트라 캐릭터였고 사촌 두수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그는 처음으로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둥이 중 한 명이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조롱이 자신이 집중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괴롭힘을 허용한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키누의 과거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며 왜 그들의 괴롭힘에 맞서 싸우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삼둥이는 한 번 그를 다치게 하며 두 가족의 수장이 그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가 가족의 수치라고, 그의 부모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억은 그가 사람을 다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동동은 그가 검을 휘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윤농은 자신들의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실제 게임처럼 가볍게 스파링을 하자고 말했습니다.